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운명을 좌우할 이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재판 심리를 맡은 홍순욱 부장판사가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자, 원래 오늘 심리가 시작되면 늦어도 내일 오전, 내일 새벽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다들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를 완전히 180도 파괴하는 그런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심리는 2시간 15분 만에 전격적으로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4일 모레 한 번 더 심리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또 한 번 더 할지도 모릅니다. 자, 만점 법관이라고 평가를 받는 꼼꼼한 스타일의 홍순욱 부장판사가 대단히 이례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원래 이런 가처분 소송을 한 번 더, 그것도 이틀 뒤에 한 번 더 한다는 것은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부장판사가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이번 사안이 그만큼 중요한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원래 오늘,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쯤에는 나올 줄 알았던 이 결과가 어쩌면 다음 주 초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측이나 윤석열 총장 측이나 상당히 당황하고 있으면서도 또 반대로 잘 됐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두 측 다 어느 쪽에 유리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홍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오늘 심리를 일찍 중단하고 한 번 더 한 것은 윤석열 총장 측에게 이 재판과 관련된 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 측은 그동안 윤석열 총장 측이 그동안 진행된 이 징계위원회의 이 자료조차도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람만 하도록 했는데 그것조차도 상당히 윤 총장 측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러나 오늘 심리가 시작되면서 그 자료들이 다 공개됐습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이 자료들을 볼 수 있게 됐고, 심지어 홍 부장 판사는 양쪽에 질문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그리고 무엇보다 홍 부장 판사가 했던 발언이 오늘 재판이 끝나고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이지만 본안 수준으로 꼼꼼히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무한정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홍 부장 판사는 오늘 심리를 2시간 15분 만에 중단하고 이틀 뒤 오후 3시에 24일 오후 3시에 다시 추가 심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한 것은 지금 진행 중인 이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또 공교롭게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초청해서 이 오부 요인 간의 간담회를 가진 것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오늘 판결을 내면 또는 내일 새벽에 판결을 내면 이거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압력을 받아서 지시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게 유리하게 작용할까 불리하게 작용할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얕은 잔머리를 굴렸기 때문에 홍 부장판사가 미룬 것 같기도 합니다. 본인이 괜히 어떤 판결을 내든지 간에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할 겁니다. 이거 내가 김명수 불러서 한마디 하니까 이거 알아서 기네 연기시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지금 뭐 장난치나 지금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홍 부장판사가 뒤로 미룬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되든 어느 쪽에 유리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홍 부장판사의 생각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 본안 소송 수준으로 꼼꼼히 들여다봐서 절차의 정당성, 징계 사유의 적합성 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운명이 오늘 아니면 내일 새벽쯤 결정될 거라고 예상했던 양측은 모두 다 경악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문이 22일에 이어서 24일 한 번 더 열립니다. 자, 일단 이렇게 심리를 하고 또 추가 심리를 하는 것은 이런 가처분 소송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법조인들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24일 신문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24일은 어떤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날 심리를 했다는 것은 이날 중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25일은 크리스마스, 그 다음은 연휴입니다. 어쩌면 이 결정은 다음 주 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지금 홍순욱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실상 본안소송 재판 수준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오늘 심리 중에 드러냈다고 합니다. 징계 처분으로 인해 윤석열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이루어진 이 상황뿐 아니라 징계 처분 자체가 적법한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자, 홍순욱 재판장은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 15분까지 2시간 15분 동안 신문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24일 오후 3시 2차 신문을 잡았습니다. 자, 이날 비공개 신문에는 윤석열, 추미애 두 사람 모두 불참했습니다. 대신 윤 총장 측에서는 이완규, 이석웅, 송경식 변호사,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이옥형 변호사 등이 출석했습니다. 자, 재판부가 신문을 한 차례 연장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번 집행정지 재판이 사실상 정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 준하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집행정지 재판은 신청인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지만 따집니다. 이와 달리 본안 소송은 징계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등을 다 판단합니다. 본안 소송은 아마도 정직 2개월 이 처분 이후에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대개 이런 징계 소송은 가처분 소송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안 소송은 이미 임기가 끝난 뒤에 나올 확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KBS 정현주 사장 같은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자, 이 신문이 끝난 뒤 흘러나온 말은 이렇습니다. 재판장이 이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간략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 발언, 홍순욱 재판장은 이 발언이 재판이 끝나고 흘러나왔습니다.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중요한 재판이어서 간략하게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재판은 집행정지 재판이지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리스마스를 넘기고 다음 주 초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 중에는 나올 줄 알았는데 24일 날 한 번 더 심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홍 부장 판사가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 이제 윤석열 총장 측은 이 점에서 지금 아주 좋아합니다. 그동안 열람 등사가 거부됐던 자료 대부분이 오늘 제출된 것 같아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인 윤 총장과 피신청인 추 장관에게 더 설명하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행정법원이 추가 기일을 잡은 것은 이례적인 일인 만큼 재판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은 본안 재판을 하는 동안 정직 처분 기간이 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집행정지 판결이 더욱 중요한 자체 완결적 집행정지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안까지 미리 심리한다는 판례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자, 이런 결정은 아마도 홍 부장 판사의 서타일, 꼼꼼함, 만점 법관인 이런 캐릭터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홍 부장과 연수원 동기인 한 판사는 홍 부장은 양측이 제출한 기록과 진술, 증거 자료를 통해서만 판단한다. 자, 원님 재판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서 압력을 가하든 무슨 뭐 로비를 하든 그게 먹혀들지 않을 거라는 건데 그건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자, 홍 부장 판사는 2014년 경상일보에 쓴 칼럼에서 적법한 재판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현대 재판 절차에선 당사자 주장의 옳고 그름은 오로지 제출된 증거에 근거해 판단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적법 절차의 원칙 등 헌법에서 정한 엄격한 기본 원칙이 적용된다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결과를 미리 예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양측의 심문이 끝난 뒤 장외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여전히 대통령을 팔아먹습니다. 대통령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 측 변호사, 윤 총장은 한 번도 검찰개혁을 반대한 적이 없다. 이 재판은 위법 부당한 절차로 총장을 비공무원으로 낙인 찍은 이 징계의 효력을 없애려는 것이지 대통령과 싸우자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과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홍 부장 판사를 한번 믿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측 모두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오늘 심리를 하고 내일 새벽쯤 발표할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한다고 그것도 내일이 아니라 이틀 뒤 모레? 어쩌면 홍 부장 판사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론이 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증거주의입니다. 홍 부장 판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